허름한 국수집, 고등학생 소녀와 중학생 남학생, 초등학생 남학생, 세 남매가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셋 다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만 뚝뚝 떨어졌습니다. 앞에는 국수 그릇 3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애들아, 천천히 먹어. 식당 주인 할머니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고등학생 소녀가 국물을 마셨습니다. 짰습니다. 눈물이 섞여서 더 짜게 느껴졌습니다. 중학생 오빠가 면을 후루룩 먹었습니다. 사례가 들렸습니다. 초등학생 막내가 형 등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다 또 울었습니다. 엄마, 막내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 새 아이는 그렇게 울면서 국수를 먹었습니다. 손에 남은 돈은 10,000원뿐이었습니다. 조금 전 엄마의 마지막 유품인 목걸이를 팔았습니다. 20,000원을 받았습니다. 금은방 주인은 말했습니다. 이거 가짜 금도금이야. 엄마가 평생 차고 다니시던 목걸이가 고작 20,000원이었습니다. 새 아이에게는 내일이 없었습니다. 월세는 2달째 밀렸습니다. 냉장고는 텅 비었습니다. 전기는 어제 끊겼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 배만 채우면 되었습니다. 내일은 내일 걱정하면 되니까. 식당 안다른 손님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저 애들 불쌍하네. 엄마 돌아가셨다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새 아이는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팠으니까 어제 저녁 마지막 라면을 셋이 나눠 먹었습니다. 그게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국수를 다 먹었습니다. 빈 그릇만 남았습니다. 누나가 할머니에게 10,000원을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김밥까지 싸주셨습니다. 남은 거야. 가져가. 새 아이는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리고 국수집을 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부웅. 골목 저편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동차 소리. 이 좁은 골목에 새 아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검은색 차, 큰 차, 벤츠였습니다. 뒤에 또 한 대, 또 한 대, 계속 나타났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5대의 벤츠가 좁은 골목을 가득 메웠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우르르 나왔습니다. 뭐야 저거? 여기 무슨 일 있나? 차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 입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10명도 넘었습니다. 모두 검은 정장, 검은 넥타이. 그중 한 명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 날카로운 눈빛. 그는 새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다가왔습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새 아이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겁에 질렸습니다. 남자가 멈췄습니다. 새 아이 바로 앞에서, 그리고 놀랍게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가씨, 도련님들.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시러 왔습니다. 식당 안 사람들이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방금까지 울면서 국수를 먹던 가난한 아이들. 엄마 목걸이를 20,000원에 판 아이들. 그 아이들 앞에 왜 벤츠 5대가 나타난 걸까요? 왜 정장 입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은 걸까요? 대체 이 아이들은 누구일까요? 30분 후, 이 아이들은 강남 펜트하우스에 앉아 있게 됩니다. 300평 집, 상상도 못할 공간, 그리고 휠체어를 탄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너희가 내 손자들이구나. 재벌, 태양그룹 회장, 할아버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왜 재벌 손자가 반지하에서 굶주리고 있었을까요? 엄마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20,000원짜리 목걸이에 숨겨진 진짜 가치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인생 역전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벤츠가 오기 4시간 전, 반지하 방에서 눈을 뜬 수진이의 아침부터 그날 아침, 반지하 방에서 눈을 뜬 수진이는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천장에 곰팡이가 또 번져 있었습니다. 어젯밤 비가 왔나 봅니다. 벽을 타고 물이 흘러내린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수진이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김치 하나, 달걀 하나 없었습니다. 어제 저녁 마지막 라면을 셋이 나눠 먹었습니다. 누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중학교 2학년인 동생 민준이었습니다. 응, 나 배고파. 민준이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미안한 듯 했습니다. 수진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막내 지훈이도 일어났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형, 오늘 학교 안 가도 돼?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가야지. 근데 급식은 먹을 수 있으니까 괜찮아. 민준이가 동생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수진이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동생들이 급식으로 배를 채우고 있다는 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습니다. 월세 60만 원 입금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번 달까지 밀린 게 2달입니다. 다음 주까지 안 들어오면 계약 해지하겠습니다. 집주인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손이 떨렸습니다. 60만 원. 아니, 밀린 게 2달이니 120만 원. 어디서 구한단 말입니까? 편의점 알바를 해도 한 달에 겨우 50만 원 정도였습니다. 학교 끝나고 밤 11시까지 일해도 그 정도였습니다. 누나, 괜찮아? 민준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수진이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지 4달. 교통사고였습니다. 갑자기였습니다. 엄마는 새벽 청소일을 나갔다가 그렇게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장례비조차 없어서 구청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대출이었습니다. 갚아야 할 돈이었습니다. 친척은 없었습니다. 아빠는 수진이가 5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엄마 혼자 셋을 키웠습니다. 청소일, 식당일, 무슨 일이든 했습니다. 그러다 쓰러지신 겁니다. 수진이는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동생들 앞에서 울 수 없었습니다. 누나, 나 학교 그만둘까?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도 일하면 돈 벌 수 있잖아. 그런 소리 하지 마. 수진이가 소리쳤습니다. 민준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미안해 민준아. 누나가 해결할게. 너는 학교 다녀야 해. 엄마가 그렇게 바라셨잖아.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너희들은 꼭 공부해야 해. 엄마처럼 살면 안 돼. 엄마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수진이는 방 구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서랍장 위에 작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엄마의 유품, 거의 남은 게 없었습니다. 다 팔았습니다. 냉장고도 전자레인지도 팔 수 있는 건 다 팔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건 목걸이 하나뿐이었습니다. 엄마가 늘 하고 다니시던 목걸이, 은색 체인에 작은 펜던트가 달린. 엄마는 그 목걸이를 절대 벗지 않으셨습니다. 씻을 때도 잘 때도 이건 엄마한테 소중한 거야.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이는 그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손에 쥐니 눈물이 났습니다. 누나, 그거 민준이가 알아봤습니다. 엄마 목걸이 팔아야 할 것 같아.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누나, 그건 이것밖에 없어. 이거라도 팔아야 월세를 낼 수 있어. 수진이는 목걸이를 꼭 쥐었습니다. 미안해, 엄마. 정말 미안해. 수진이는 목걸이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너희들 학교가. 누나, 금은방 갔다 올게. 누나, 나도 같이 갈래.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나도. 지훈이도 따라 나섰습니다.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셋은 반지하를 나섰습니다. 계단을 올라갈 때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햇빛 같았습니다. 골목을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학교 가는 학생들, 모두 바빴습니다. 수진이는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아침밥을 먹었을까? 걱정 없이 밥을 먹었을까? 금은방이 보였습니다. 낡은 간판, 금은 보석고가 매입. 수진이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딸랑,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금은방 주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뚝뚝한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이는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이거 얼마에 살 수 있을까요? 주인이 목걸이를 받아들었습니다. 돋보기로 자세히 살폈습니다. 수진이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제발 좀 비싸게 쳐주세요. 100만 원만 나와도, 아니 50만 원만 나와도 월세라도 낼 수 있어요. 이거. 주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이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금도금이네요. 네. 수진이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진짜 금이 아니에요. 겉에만 금을 입힌 거. 속은 그냥 합금이고. 주인이 목걸이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럴 리가. 우리 엄마가 평생 차고 다니신 건데. 아가씨, 요즘 이런 거 많아요. 금인 줄 알고 차고 다니는데 알고 보면 도금. 2만 원 드릴게요. 2만 원이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저씨, 이게 2만 원밖에 안 된다고요? 그래. 솔직히 이것도 봐주는 거야. 고물상 가면 5천 원도 안 줘. 주인은 냉정했습니다. 수진이는 목걸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유품. 평생 몸에 지니고 다니시던 것. 고작 2만 원이라니. 받을래요, 말래요? 나 바쁘니까 빨리 결정해요. 주인이 재촉했습니다.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2만 원 주세요. 주인이 지갑에서 10,000원짜리 2장을 꺼냈습니다. 수진이는 그 돈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셋은 금은방을 나왔습니다. 밖은 여전히 화창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나. 민준이가 누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수진이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2만 원. 월세는커녕 이틀 먹을 밥값도 안 됐습니다. 수진이는 손에 든 2만 원을 바라보았습니다. 10,000원짜리 2장. 엄마의 마지막 유품이 이렇게 사라졌습니다. 누나, 배고파. 지훈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아침도 못 먹고 나왔습니다. 어제 저녁도 라면 몇 가닥이 전부였습니다. 수진이는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훈이는 예전보다 훨씬 말랐습니다. 볼이 쏙 들어갔습니다. 응, 밥 먹자.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2만 원으로?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응, 우리 국수 먹으러 가자. 수진이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셋은 골목을 걸었습니다. 국수집이 보였습니다. 할매국수. 오래된 간판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머니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이르는 넘어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이 동네에서 30년 넘게 국수집을 해오신 분이었습니다. 엄마가 살아계실 때 가끔 여기 왔었습니다. 엄마가 일당을 받은 날이면 할머니, 국수 한 그릇이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새 아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수진이를 다시 보았습니다. 한 그릇? 네. 수진이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할머니는 알았습니다. 한 그릇을 시켜서 셋이 나눠 먹으려는 것을. 얘들아, 앉아있어. 할머니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진이와 민준이, 지훈이는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식당에는 손님이 몇 명 더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서 한산했습니다. 수진이는 테이블을 바라보았습니다. 물때가 낀 테이블, 낡은 의자. 하지만 여기 국수는 맛있었습니다.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국수는 정성이 담겨 있어. 그래서 맛있는 거야.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누나. 민준이가 누나를 보았습니다. 민준이도 눈물이 났습니다. 지훈이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셋은 그렇게 조용히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애들아. 할머니가 국수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세 그릇이었습니다. 할머니, 저희 한 그릇만. 괜찮아. 한 그릇값만 내. 애들이 어떻게 한 그릇을 나눠 먹니? 할머니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할머니. 수진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먹어. 식기 전에 먹어. 할머니가 수진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민준이와 지훈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셋은 국수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국물이 짰습니다. 눈물이 섞여서 더 짜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얼마 만에 먹어보는 따뜻한 밥인지, 아니 국수인지, 지훈이는 후루룩 소리를 내며 먹었습니다. 너무 빨리 먹어서 사례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먹어. 천천히. 민준이가 동생 등을 두드렸습니다. 수진이는 국수를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따뜻한 국수를 엄마도 먹었을 텐데, 엄마와 함께 이 자리에 앉아서 먹었을 텐데, 이제는 셋뿐입니다. 엄마 없이 셋뿐입니다. 엄마. 수진이는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우리 어떡하면 좋아요. 옆 테이블 손님들이 힐끔힐끔 쳐다보았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애들, 엄마 돌아가셨다며. 안 됐네. 진짜 안 됐어. 저렇게 어린 애들이. 수진이는 그 시선들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동정, 불쌍함, 그런 눈빛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불쌍한 게 맞으니까. 정말로 딱한 처지니까. 국수를 다 먹었습니다. 빈 그릇을 보니 허전했습니다. 더 먹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할머니, 얼마예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10,000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국수 한 그릇이 5,000원인데 10,000원만 받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됐어. 10,000원만 내. 할머니는 단호했습니다. 수진이는 10,000원을 꺼냈습니다. 손에 남은 돈은 10,000원뿐이었습니다. 할머니에게 10,000원을 건넸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얘들아. 할머니가 부엌에서 뭔가를 가져왔습니다. 김밥이었습니다. 이거 남은 거야. 가져가. 할머니, 이건 그냥 가져가. 버릴 거야 어차피. 할머니는 김밥을 수진이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수진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준이와 지훈이도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지내야 한다. 알았지? 할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셋은 국수집을 나왔습니다. 밖은 여전히 화창했습니다. 햇빛이 따사로웠습니다. 하지만 수진이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손에 든 김밥, 주머니에 남은 돈 없음. 내일은 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누나, 우리 집 갈까?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응, 가자. 수진이가 대답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저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웅. 자동차 소리였습니다. 이 좁은 골목에 웬 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수진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눈이 커졌습니다. 검은색 차였습니다. 큰 차였습니다. 벤츠? 그것도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뒤에 또 한 대, 또 한 대,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모두 5대였습니다. 골목이 좁아서 차들이 일렬로 섰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쳐다보았습니다. 뭐야 저거? 여기 무슨 일 있나? 재벌이라도 오나? 웅성웅성. 수진이와 민준이, 지훈이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차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10명도 넘었습니다. 모두 검은 정장에 검은 넥타이. 마치 영화에서 보던 장면 같았습니다. 그중 한 명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회색 머리에 날카로운 눈빛.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수진이와 동생들을 발견했습니다. 남자가 걸어왔습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수진이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민준이가 누나 앞을 막아섰습니다. 지훈이는 형 뒤에 숨었습니다. 남자가 멈췄습니다. 새 아이 바로 앞에서, 그리고 놀랍게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희가 찾았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가씨, 도련님들. 수진이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아가씨? 도련님? 누구세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남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장님께서 손자, 손녀님들을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회장님? 손자? 수진이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남자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DNA 검사 결과입니다. 강수진 양, 강민준 군, 강지훈 군. 맞으십니까? 새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성함이 강은혜님 맞으십니까?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수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이름. 네, 우리 엄마. 어머님은.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양그룹 회장님의 외동따님이셨습니다. 거짓말. 수진이가 중얼거렸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우리 엄마가 재벌 딸이라니. 남자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 서류를 보십시오. 그가 건넨 서류. 수진이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DNA 친자 감정 결과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발급. 수진이의 이름이 보였습니다. 강수진. 그리고 아래에 피검사자 강태준과의 혈연관계 손녀 확률 99.99%. 민준이와 지훈이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결과였습니다. 이게 무슨... 수진이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강태준 회장님께서는. 남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30년간 따님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넉 달 전 따님께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게 넉 달 전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그제야 손자 손녀님들이 계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왜?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왜 이제야요? 엄마가 살아계실 때는 왜 안 찾으셨어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설명하실 겁니다. 우리 안 가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버린 사람들한테 갈 이유 없어요. 민준아. 수진이가 동생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도 마음은 같았습니다. 엄마는 왜 재벌 딸이면서 반지하에서 살았을까요? 왜 청소 일을 하며 힘들게 사셨을까요?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을까요? 아가씨, 남자가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 번만 만나 주십시오. 싫어요. 수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래요.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애들아, 국수집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 가봐라. 내 엄마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왜 그랬는지 들어는 봐야지. 할머니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내 엄마가 하늘에서 뭐라고 하시겠니? 애들이 굶고 있는데. 수진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할머니 말이 맞았습니다. 지금 당장 내일 먹을 게 없었습니다. 집에서 쫓겨날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괜찮아. 일단 가보거라. 마음에 안 들면 그때 나오면 돼. 할머니가 수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이는 민준이와 지훈이를 보았습니다. 우리 어떻게 할까? 민준이는 여전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를 보았습니다. 초등학생 동생, 어제부터 제대로 먹지 못한 동생, 누나가 결정해.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만 만나볼게요. 남자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가씨. 이쪽으로 오십시오. 남자가 차로 안내했습니다. 벤츠 S클래스. 수진이는 이런 차를 타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가까이서 본 적도 없었습니다. 차 문이 열렸습니다. 안은 놀라웠습니다. 가죽 시트, 넓은 공간. 수진이, 민준이, 지훈이가 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뒤에 4대의 차가 따라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구경했습니다. 저 애들이 재벌이었어? 세상에, 몰랐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수진이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익숙한 골목이 지나갔습니다. 반지하 집도 보였습니다. 그곳에서 넉 달을 살았습니다. 엄마 없이 이제 그곳을 떠나는 건가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댁으로 모시겠습니다. 앞 좌석의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댁? 네. 아가씨와 도련님들의 집입니다. 수진이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집은 반지하인데.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한강을 건넜습니다. 강남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변 건물들이 달라졌습니다. 높은 빌딩들, 깨끗한 거리. 수진이는 이쪽에 와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차는 한 아파트 단지 앞에 멈췄습니다. 타워 팰리스. 수진이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연예인들이 사는 곳, 재벌들이 사는 곳, 여기가, 네, 아가씨의 댁입니다. 남자가 차 문을 열었습니다. 수진이는 내렸습니다. 민준이와 지훈이도 따라 내렸습니다.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화려했습니다. 대리석 바닥, 샹들리에,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꼭대기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펜트하우스. 엘리베이터가 올라갔습니다. 귀가 먹먹했습니다. 지훈이가 수진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누나, 무서워. 괜찮아. 누나가 있잖아. 수진이가 동생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도 무서웠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수진이는 숨이 멎었습니다. 현관이 보였습니다. 아니, 현관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넓었습니다. 대리석 바닥, 높은 천장, 거대한 그림. 이쪽으로 오십시오. 남자가 안내했습니다. 신발을 벗었습니다. 수진이는 자신의 낡은 운동화가 부끄러웠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이 보였습니다. 아니, 거실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너무 넓었습니다. 반지하 집 전체보다 넓었습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창문. 서울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와, 지훈이가 감탄했습니다. 민준이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수진이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현실인가요? 몇 시간 전까지 우리는 라면도 없어서 굶었는데, 전기도 끊겨서 양초를 켰는데, 앉으십시오.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하얀색 가죽 소파. 수진이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너무 푹신했습니다. 민준이와 지훈이도 앉았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회장님께서 곧 오실 겁니다. 남자가 나갔습니다. 셋만 남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반지하는 항상 시끄러웠습니다. 위층에서 발소리, 골목에서 차소리, 여기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누나, 여기가 정말 우리 집이야?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수진이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게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엄마 목걸이를 2만 원에 팔았는데, 국수집에서 울면서 국수를 먹었는데, 이제 펜트하우스에 앉아 있습니다. 저기, 사람 온다.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느린 발소리였습니다. 그리고 휠체어 소리. 수진이는 긴장했습니다. 회장, 엄마를 버린 사람. 그 사람을 이제 만나는 겁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휠체어를 탄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하얀 머리, 깊게 패인 주름. 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노인은 새 아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이는 눈을 마주쳤습니다.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은혜야. 노인이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은혜 닮았구나. 엄마 이름. 너희가.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희가 내 손자들이구나. 수진이의 눈에도 눈물이 났습니다. 이 사람이 할아버지라니. 엄마의 아버지라니. 왜? 수진이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왜 엄마를 버렸어요? 노인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건 내 평생 가장 큰 잘못이었다. 노인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채 손은 떨렸습니다. 30년 전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 엄마는 21살이었다. 수진이는 숨을 죽였습니다. 엄마 이야기, 들어본 적 없는 엄마의 과거. 은혜는 내 외동딸이었어. 하나밖에 없는 딸.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였지. 은혜가 남자를 데려왔다. 우리 아빠. 민준이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너희 아버지. 강민수라는 청년이었어. 노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착한 청년이었어. 예의도 바르고 은혜를 정말 사랑했지. 그럼 왜?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왜 반대하셨어요? 노인은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난했거든. 그 청년이. 그게 뭐가 잘못인데요? 민준이가 소리쳤습니다. 가난한 게 죄예요? 우리 아빠가 뭘 잘못했는데요? 민준아. 수진이가 동생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도 화가 났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못한 건 나다. 내가 잘못했어.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 청년은 너희 아버지는 고아였어. 고아원에서 자랐지. 대학도 장학금으로 다녔고 노인은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그게 싫었어. 내 딸이 그런 집안과 결혼한다는 게 집안이 뭐가 중요해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랑하면 되잖아요. 서로 사랑하면 되잖아요. 그래. 내 말이 맞아. 노인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몰랐어. 사랑이 뭔지. 노인은 손을 내렸습니다. 나는 은혜에게 말했어. 그 남자와 헤어지지 않으면 딸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엄마는, 은혜는 울면서 말했지. 아버지, 저는 민수 오빠를 사랑해요. 그 사람 없이는 못 살아요. 노인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나는 화가 났어. 딸이 내 말을 안 듣는다는 게. 그래서 쫓아내셨어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아니, 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혜가 스스로 나갔어. 집을 나가면서 말했지. 아버지, 제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저는 민수 오빠와 결혼할 거예요. 노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끝까지 반대했어. 딸이 문을 나서는데도. 그리고 30년 동안 연락을 안 하신 거예요?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 몇 년은 자존심 때문이었어. 딸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지. 곧 후회하고 돌아올 거라고. 하지만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5년이 지났어. 10년이 지났어. 나는 찾고 싶었어.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지. 노인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15년쯤 됐을 때 나는 사람을 보냈어. 은혜를 찾으라고. 찾으셨어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찾았어. 은혜는 반지하에 살고 있었어.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새 아이를 키우고 있었지. 남편은 병으로 죽었고, 아빠, 수진이는 아빠를 거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5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나는 그때 가려고 했어. 은혜에게 가서 미안하다고 돌아오라고 하려고. 왜 안 가셨어요?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부끄러웠어. 15년 동안 연락도 안 하고 딸이 힘들게 사는 걸 보고만 있다가 이제 와서 돌아오라고 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또 안 가셨어요? 수진이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청소일하고 식당일하고 몸이 부서지도록 일했어요. 수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는 우리 셋 먹이려고 하루에 4시간밖에 안 주무셨어요. 아프면서도 약도 안 사 먹고 일했어요. 수진아. 노인이 손을 뻗었습니다. 만지지 마세요. 수진이가 뒤로 물러났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힘들 때 어디 있었어요? 이렇게 좋은 집에서 편하게 살면서 왜 엄마는 안 도와줬어요? 노인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모든 게 사실이었으니까. 나는,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비겁했어. 자존심 때문에, 부끄러움 때문에 딸을 버렸어. 노인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울었습니다. 70이 넘은 노인이, 재벌 그룹의 회장이 손자들 앞에서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노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은혜야.
아빠가 잘못했어. 아빠가 미안해.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노인의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수진이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정말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노인도 고통받았다는 것을, 30년 동안 후회하며 살았다는 것을. 회장님,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약 드실 시간입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서가 약과 물을 건넸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약을 먹었습니다. 할아버지, 아프세요?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처음으로 지훈이가 입을 연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지훈이를 보았습니다. 아프단다. 많이 아파. 노인이 말했습니다. 암이야. 말기. 수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암? 의사가 말했어. 길어야 1년이라고. 노인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더 급했어. 은혜를 찾으려고. 죽기 전에 미안하다고 말하려고. 하지만 엄마는.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너무 늦었어. 딸에게 미안하다고 말할 기회조차 없었어. 노인은 새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너희라도 찾고 싶었어. 내 손자들, 은혜의 아이들. 노인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발, 제발 할아버지 곁에 있어다오. 남은 시간 동안이라도. 수진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민준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훈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 지훈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엄마, 엄마도 할아버지 보고 싶었을까요? 노인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랬을 거야. 분명 그랬을 거야. 노인이 휠체어를 앞으로 움직였습니다. 지훈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지훈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너무 미안하구나. 지훈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 노인이 지훈이를 안았습니다. 나도 보고 싶단다. 은혜가 너무 보고 싶어. 둘은 그렇게 울었습니다. 수진이와 민준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방 안은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슬픔, 후회, 그리움, 모든 것이 눈물로 쏟아졌습니다. 한참 후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에게 줄 게 있어. 노인이 비서에게 눈짓했습니다. 비서가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이건. 노인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태양그룹의 모든 지분이야. 내가 가진 전부. 수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걸 너희 셋 이름으로 넘겼어. 각각 3분의 1씩. 할아버지, 이건 은혜의 몫이야. 내가 딸에게 주지 못한 것들. 이제라도 손자들에게 주고 싶구나. 노인은 서류를 수진이에게 건넸습니다. 너희는 이제 이 그룹의 주인이야. 재벌 3세지. 수진이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 2만 원에 기뻐하던 아이들이 이제 수천억 원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는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보였습니다. 하얀 천장, 곰팡이가 없었습니다. 물이 샌 흔적도 없었습니다. 수진이는 일어나 앉았습니다. 침대였습니다. 푹신한 침대. 반지하에서는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잤습니다. 침대가 없었으니까 창문을 보았습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큰 창문. 서울 전체가 보였습니다. 꿈이 아니구나. 수진이는 중얼거렸습니다. 어젯밤 일이 생각났습니다. 할아버지의 눈물, 상속 서류, 그리고 비서가 안내해준 방. 각자의 방. 수진이의 방만 해도 반지하 집 전체만 했습니다. 똑똑,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가씨,
일어나셨습니까? 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수진이가 대답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3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가씨. 저는 김비서입니다. 오늘부터 아가씨를 보자 하겠습니다. 보자. 뭐? 네. 아가씨의 일정 관리, 교육 스케줄, 모든 것을 제가 담당합니다. 수진이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준비하시죠. 아침 식사 시간입니다. 김비서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이 가득했습니다. 어제는 몰랐는데 옷장 안에 수십 벌의 옷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건 어젯밤 준비했습니다. 아가씨 사이즈에 맞춰서요. 김비서가 옷 하나를 꺼냈습니다. 명품 브랜드였습니다. 수진이는 그 로고를 알았습니다. 백화점에서 본 적 있었으니까 한 벌에 100만 원이 넘는 옷 입어보시겠어요? 네. 수진이는 옷을 받았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지금까지 입어본 옷 중 가장 좋은 옷이었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자신이지만 자신 같지 않았습니다. 완벽하십니다. 김비서가 미소 지었습니다. 식당으로 가시죠. 복도를 걸었습니다. 민준이와 지훈이도 나왔습니다. 둘 다 새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누나, 지훈이가 달려왔습니다. 누나, 나 이 옷 입어도 돼? 진짜 비싸 보이는데. 응. 할아버지가 준비하신 거래.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긴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10명은 앉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앉아 계셨습니다. 왔구나. 할아버지가 미소 지었습니다. 어제보다 안색이 좋아 보였습니다. 앉아라. 셋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샐러드, 빵, 달걀 요리, 과일. 호텔 조식 같았습니다. 많이 먹어라.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지훈이는 망설이지 않고 먹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고팠나 봅니다. 수진이와 민준이도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었습니다. 오늘부터 너희 교육이 시작된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교육이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재벌 3세로서 배워야 할 것들이 많단다. 할아버지가 설명했습니다. 경영학, 경제학, 영어, 중국어, 골프, 승마. 많은 것들을 배워야 해. 승마요? 민준이가 눈이 커졌습니다. 그래. 상류층 사교를 위해 필요하지. 할아버지는 진지했습니다. 학교는 옮긴다. 강남국제학교로. 학교를. 수진이는 당황했습니다. 갑자기요? 이미 절차는 끝났어. 다음 주부터 새 학교에 다니면 된다.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반지하에 살던 아이들이 하루 만에 재벌이 되고 학교까지 옮기게 되었습니다. 식사 후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수업은 테이블 매너였습니다. 포크는 왼손, 나이프는 오른손.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바깥쪽 것부터 사용합니다. 수진이는 따라 해봤습니다. 어색했습니다. 지금까지 숟가락과 젓가락만 썼으니까. 아니, 이렇게. 선생님이 수진이의 손을 잡아 교정했습니다. 2시간 동안 테이블 매너만 배웠습니다. 점심 후에는 영어 수업. 구두 애프터눈. 원어민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영어를 잘하지 못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게 전부였습니다. 리피트 애프터 미.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따라했습니다. 발음이 어색했습니다. 저녁에는 골프 연습, 실내 연습장이 있었습니다. 펜트하우스 안에 클럽을 이렇게 잡습니다. 코치가 설명했습니다. 민준이가 공을 쳤습니다. 빗나갔습니다. 다시 해봐요. 코치가 말했습니다.
하루 종일 배웠습니다. 밤 9시가 되어서야 끝났습니다. 수진이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힘들다. 편의점 알바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게 똑똑, 노크 소리. 들어오세요. 민준이가 들어왔습니다. 누나. 응. 우리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해?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수진이는 민준이를 보았습니다. 무슨 말이야? 나는 이게 불편해. 비서도 따라다니고 뭘 할 때마다 사람들이 지켜보고. 민준이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엄마랑 살 때가 더 좋았어. 가난했지만 자유로웠잖아. 수진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 말이 맞았으니까. 이 삶은 편했지만 불편했습니다. 감시받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만 참자. 할아버지가 아프시잖아.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남은 시간 동안이라도 곁에 있어드리자.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며칠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진이는 조금씩 적응했습니다. 테이블 매너도 익숙해졌습니다. 영어 회화도 조금 늘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새 학교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강남국제학교. 아침에 벤츠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타십시오. 기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수진이는 탔습니다. 민준이와 지훈이도 각자 차를 탔습니다. 학교까지 세 대의 차가 움직였습니다.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건물이 컸습니다. 마치 대학교 같았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학생들이 쳐다보았습니다. 저 애 누구야? 벤츠 타고 왔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학생들이 모두 쳐다보았습니다. 선생님이 소개했습니다. 오늘부터 전학 온 강수진 학생입니다. 수진이는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때였습니다. 뒷자리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수진이는 숨이 멎었습니다. 지수, 예전 학교에서 수진이를 놀렸던 아이. 편의점에 와서 공짜로 달라고 했던 아이. 지수도 수진이를 알아봤습니다.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저기, 수진이? 지수가 중얼거렸습니다. 너, 어떻게? 수진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이야, 지수야. 지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놀렸던 애가, 편의점 알바하던 애가 벤츠를 타고 국제학교에 전학 왔습니다. 명품 교복을 입고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자, 수진이는 저기 앉아. 선생님이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수진이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수 바로 앞자리였습니다. 수진이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지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수는 눈을 피했습니다. 수진이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진짜 인생 역전이. 점심시간. 학생 식당은 시끄러웠습니다. 국제학교답게 외국인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수진이는 트레이를 들고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때 지수가 다가왔습니다. 뒤에 친구들을 데리고 야, 강수진. 지수가 불렀습니다. 수진이는 돌아봤습니다. 응? 너 진짜 여기 어떻게 온 거야? 지수의 목소리에 당황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전학 왔잖아. 봤으면서. 수진이는 태연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지수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너 편의점 알바하던 애 아니야? 근데 어떻게 여기? 주변 학생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알바? 진짜? 수군거리는 소리. 지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너희 집 엄청 가난하지 않았어? 반지하 살고. 지수야. 수진이가 지수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래, 맞아. 나 편의점 알바했어. 반지하 살았고, 수진이는 당당했습니다. 근데 그게 뭐? 뭐긴 뭐야. 여긴 국제학교인데 돈 없으면 못 오는 데잖아. 지수가 비웃었습니다. 너 등록금은 어떻게 냈어? 설마 장학금? 주변 친구들이 킥킥거렸습니다. 수진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장학금? 아니,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내주셨어. 할아버지? 지수가 코웃음 쳤습니다. 할아버지가 뭐 하시는데? 태양그룹 회장님이셔.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주변 학생들이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뭐라고? 지수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태양그룹. 그 태양그룹? 응. 다른 태양그룹 있어? 수진이는 담담했습니다. 거짓말. 거짓말 아니야. 우리 할아버지 강태준 회장님. 검색해봐.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지수는 얼른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검색했습니다. 강태준 회장.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그중 하나. 강태준 회장. 30년 만에 찾은 손자, 손녀들에게 전 재산 상속. 사진도 있었습니다. 수진이, 민준이, 지훈이가 할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 지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진짜야? 진짜지.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주변 학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진짜 재벌이네. 태양그룹 손녀라고. 대박. 지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놀렸던 아이가, 편의점에서 공짜 달라고 했던 아이가 재벌 3세였습니다. 저기, 수진아. 지수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나, 그때 미안했어. 수진이는 지수를 보았습니다. 뭐가? 편의점에서 내가 좀 심했던 것 같아. 지수가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수진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됐어.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수진이는 돌아섰습니다. 수진아. 지수가 불렀지만 수진이는 가버렸습니다. 며칠 후 집주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반지하 집주인. 여보세요. 수진이가 받았습니다. 아, 수진이? 나 집주인인데. 아, 네. 월세 말이야. 2달치 밀렸잖아. 언제 줄 거야? 집주인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뚝뚝했습니다. 다음 주까지 안 들어오면 너희 짐 다 버릴 거야. 수진이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저씨, 왜? 그 건물 말이에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이미 저희 거예요. 뭐? 어제 우리 할아버지가 그 건물 사셨거든요. 아저씨 건물 주인 바뀐 거 모르세요? 전화기 너머로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 확인해 보세요. 등기부등본. 수진이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 건물을 샀을 때 수진이는 말렸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손녀가 살던 곳이잖아. 사야지. 그리고 건물을 샀습니다. 현금으로 10억 원에. 다음은 금은방이었습니다. 수진이는 할아버지와 함께 그 금은방에 갔습니다. 비서가 앞서 걸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딸랑. 종소리. 금은방 주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수진이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휠체어의 노인을. 어서 오십시오. 주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번에 목걸이 팔러 왔던 애 기억하세요? 비서가 물었습니다. 네. 그 목걸이 아직 있습니까? 있습니다. 주인이 서랍을 뒤졌습니다.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엄마의 목걸이. 이거 감정 맡겼습니다. 비서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목걸이는 100년 된 앤티크입니다. 순금에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고요. 네. 주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가치는 5천만 원입니다. 비서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2만 원에 샀죠? 주인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5천만 원 내세요. 비서가 말했습니다. 네. 이 목걸이 값 5천만 원. 지금 내세요. 저한테 그런 돈이 없으면 고소하겠습니다. 사기죄로. 비서는 냉정했습니다. 주인은 떨었습니다. 제발. 할아버지가 손을 들었습니다. 됐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목걸이만 돌려받아라. 회장님, 그 사람도 먹고 살아야지. 할아버지는 목걸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진이에게 건넸습니다. 내 엄마 거다. 잘 간직해라. 할아버지. 수진이는 목걸이를 받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의 목걸이. 2만 원짜리가 아니었습니다. 5천만 원짜리 목걸이. 엄마는 왜 이런 목걸이를 차고 계셨을까요? 금은방을 나왔습니다. 주인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다음은 편의점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알바하던 곳. 점주가 전화를 했었습니다. 수진아, 다시 일 안 할래? 요새 사람이 없어서. 수진이는 편의점에 갔습니다. 점주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수진아, 올 줄 알았어. 언제부터 나올 수 있어? 안 나와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네, 이제 안 해요. 알바. 야, 그래도 그렇지. 갑자기 그만두면 나는 어떡하라고. 점주가 짜증을 냈습니다. 제가 왜 갑자기 그만둔 줄 아세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몰라. 왜? 엄마 돌아가셔서요. 장례식 가야 해서 하루 쉬자고 했는데 사장님이 뭐라고 했죠? 점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쉬면 잘린다고 하셨잖아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엄마 장례식장에서 알바복 입고 여기 왔었어요. 2시간 일하고 다시 장례식장 갔고요. 수진아, 그건 미안한데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수진이는 돌아섰습니다. 수진아, 점주가 불렀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수진이는 나갔습니다. 밖에서 벤츠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아가씨. 수진이는 차에 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수진이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편의점이 멀어졌습니다. 그 안에서 밤새 일하던 자신의 모습이 이제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펜트하우스. 민준이와 지훈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나. 지훈이가 달려왔습니다. 누나 어디 갔었어? 응. 좀 볼일 보고 왔어. 수진이는 웃었습니다. 누나, 나 오늘 승마 배웠어. 지훈이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진짜 말 탔어. 무섭긴 했는데 재밌었어. 그래. 우리 지훈이 대단한데? 수진이가 동생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준이가 다가왔습니다. 누나. 응? 나 이제 좀 괜찮은 것 같아.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처음엔 불편했는데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민준이가 웃었습니다. 엄마가 하늘에서 보시면 좋아하실 것 같아. 우리 이렇게 잘 사는 거.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엄마도 좋아하실 거야. 수진이는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엄마의 목걸이. 엄마, 우리 이제 괜찮아요. 수진이는 중얼거렸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날 밤, 할아버지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수진이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아버지, 들어오너라. 할아버지는 책을 보고 계셨습니다. 잠 안 주무세요?
나이 들면 잠이 안 온단다. 할아버지가 미소 지었습니다. 수진이는 다가가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응? 고맙습니다.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우리한테 이렇게 잘해주셔서. 할아버지는 수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고맙지. 너희가 할아버지를 용서해줘서. 할아버지도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많이 후회했단다. 30년 내내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라도 너희를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할아버지와 손녀는 그렇게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빛났습니다. 다음 날 수진이는 목걸이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은색 체인, 작은 펜던트, 그 안에 무언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글자였습니다. 작은 글씨, 사랑은 선택입니다. 마이너스 은혜. 엄마의 이름. 수진이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펜던트를 열어보려 했습니다.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수진이는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서재에 계셨습니다. 할아버지, 왔구나. 할아버지가 책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목걸이요. 수진이가 목걸이를 보여드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여는지 아세요? 할아버지는 목걸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거,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이거 내가 은혜한테 준 거다. 할아버지가요? 응. 은혜가 20살 생일 때 할아버지는 목걸이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안에 사진이 들어있어. 할아버지가 펜던트 옆면을 눌렀습니다. 찰칵. 펜던트가 열렸습니다. 안에 작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숨을 멈췄습니다. 사진 속에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젊은 엄마, 아빠, 그리고 할아버지. 셋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이게 은혜가 결혼하기 전에 찍은 거야.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내가 반대하기 전 내 아버지를 처음 만났을 때 할아버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나는 내 아버지가 마음에 들었어. 네. 수진이는 놀랐습니다. 할아버지가 반대했다고 했는데 착한 청년이었거든. 예의 바르고 은혜를 정말 사랑했지.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셋이 함께 사진을 찍었어. 은혜가 너무 좋아해서. 그럼 왜? 그날 밤 할아버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회사 이사들이 찾아왔어. 내 아버지를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수진이는 숨을 죽였습니다. 고아 출신, 빚이 있음, 직장도 불안정함. 할아버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사들이 말했지. 회장님 사위로는 안 된다고. 회사 이미지에 안 좋다고. 그래서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아니.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했어.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수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음 날 주주총회가 있었어. 주주들이 반대했지. 내가 물러나야 한다고. 물러나라고요? 그래. 가난한 사위를 들이는 회장은 자격이 없다고.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겁이 났어. 회사를 잃을까봐. 수진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은혜에게 말했지. 헤어지라고. 내 아버지를 포기하라고. 할아버지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은혜는 울면서 물었어. 아버지, 제 사랑보다 회사가 더 중요하세요?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못했어. 할아버지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은혜는 그날 밤 짐을 쌌어. 그리고 나가면서 이 목걸이를 차고 나갔지. 왜 가져가셨을까요?
은혜가 말했어. 아버지, 이 목걸이는 가져갈게요. 아버지도 한때는 제 사랑을 축복해 주셨잖아요. 그걸 잊지 않을게요. 할아버지는 목걸이를 수진이에게 돌려줬습니다. 은혜는 끝까지 날 원망하지 않았어. 수진이는 목걸이를 꼭 쥐었습니다. 엄마는 끝까지 할아버지를 사랑했구나. 할아버지, 응, 엄마는 왜 가난하게 사셨을까요? 이렇게 비싼 목걸이를 팔면 됐잖아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혜는 자존심이 강했어. 나한테 돌아오고 싶지 않았던 거지. 그리고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은혜는 너희한테 가난을 가르치고 싶었던 것 같아. 가난을요? 그래.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걸.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은혜는 가난했지만 행복했어. 내 아버지와 사랑했고 너희 셋을 키웠지.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부러움으로 떨렸습니다. 나는 부자였지만 외로웠어. 딸도 없고 손자들도 몰랐으니까. 수진이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외롭지 않으시잖아요. 할아버지는 수진이를 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구나. 그때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손님이 오셨습니다. 손님? 네. 국수집 할머니시라고 합니다. 수진이와 할아버지는 눈이 마주쳤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할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국수집 할머니. 할머니. 수진이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수진아.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잘 지냈니? 네. 할머니는요? 나도 잘 있었지.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보았습니다. 회장님이시군요. 편하게 앉으십시오. 할아버지가 자리를 권했습니다. 할머니가 앉았습니다. 제가 온 이유는요. 할머니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가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은혜가 내 엄마가 맡긴 거야.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엄마가요? 응. 은혜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왔었어. 그러면서 이걸 맡겼지. 할머니는 봉투를 수진이에게 건넸습니다. 만약 내가 죽으면 수진이한테 전해달라고. 수진이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편지였습니다. 엄마의 편지. 수진이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를 꺼냈습니다. 엄마의 글씨. 수진아, 민준아, 지훈아. 수진이는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엄마가 없어도 너희가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서야. 너희에게 말 못한 비밀이 있어. 너희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할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단지 겁이 많았던 사람이지. 엄마는 할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아. 오히려 고마워. 할아버지가 반대했기에 엄마는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됐거든. 너희 아빠와의 사랑. 그리고 너희 셋. 엄마는 가난했지만 행복했어. 너희가 있었으니까. 만약 엄마가 죽고 나서 할아버지가 너희를 찾으면 할아버지를 용서해줘. 할아버지도 평생 후회하며 살았을 거야. 그리고 수진아.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는 누나잖아. 동생들 잘 챙겨줘. 엄마가 못해준 것들 이제는 할아버지가 해주실 거야. 사랑해. 우리 수진이, 민준이, 지훈이. 엄마는 하늘에서 항상 너희를 지켜볼게. 엄마가. 편지가 끝났습니다. 수진이는 울었습니다. 민준이와 지훈이도 옆에 와서 편지를 보며 울었습니다. 할아버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은혜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끝까지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지.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은혜야.
정말 미안하다. 수진이는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엄마가 용서하라고 했어요. 수진아, 우리도 할아버지 용서해요. 이제 가족이잖아요. 민준이와 지훈이도 다가왔습니다. 넷은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지켜봤습니다. 방 안에는 따뜻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30년 동안 떨어져 있던 가족이 이제야 하나가 되었습니다. 엄마의 사랑으로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햇살. 마치 엄마가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늘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켜보며 한 달 후 국수집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공사인부들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낡은 간판이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새 간판이 올라갔습니다. 은혜네 국수, 엄마의 이름. 할머니가 국수집 앞에 서 계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이게 무슨... 수진이가 다가갔습니다. 할머니께 선물이에요. 수진아, 할머니가 우리한테 국수 주셨잖아요. 그때 우리 정말 배고팠어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요. 그런 걸로가 아니에요. 수진이는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우리한테 가장 힘들 때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할머니는 수진이를 안았습니다. 착하네. 정말 착해. 할아버지가 휠체어를 타고 왔습니다. 많이 야위셨습니다. 병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제 며느리가 신세 많이 졌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이 가게 리모델링 비용은 저희가 냈습니다. 그리고 매달 운영비도 지원하겠습니다. 할아버지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 할머니 명의로 해드렸습니다. 네, 건물을요? 할머니가 놀랐습니다. 은혜를 돌봐주신 은혜입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울면서 절을 했습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리모델링된 국수집은 깨끗했습니다. 새 테이블, 새 의자, 주방도 최신식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국수 맛은 그대로였습니다. 할머니의 정성이 담긴 맛. 개업 첫날, 수진이, 민준이, 지훈이가 국수를 먹었습니다. 역시 할머니 국수가 제일 맛있어.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맞아. 이 맛이야. 민준이도 웃었습니다. 수진이는 국물을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몇 달 전, 이 자리에서 울면서 국수를 먹었었지. 그때는 내일이 막막했는데, 이제는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저녁,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서재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 수진이가 들어갔습니다. 잘 다녀왔니? 네. 할머니가 정말 좋아하셨어요. 할아버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약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단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호흡이 거칠었습니다. 할아버지, 수진아. 할아버지가 수진이를 불렀습니다. 응? 할아버지,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 뭔데요? 내일, 은혜묘에 가자. 같이.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음 날, 공동묘지, 엄마의 묘암. 할아버지는 휠체어에서 내려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혜야.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가 왔다. 할아버지는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빠가 잘못했어. 내가 살아있을 때 미안하다고 못해서. 할아버지는 엎드렸습니다. 용서해다오.
제발 용서해다오. 수진이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준이와 지훈이도. 엄마,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우리 잘 지내고 있어요. 할아버지도 만났어요. 엄마, 나 이제 승마도 배웠어.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영어도 잘하게 됐어. 엄마 자랑스럽지? 민준이도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배고프지 않아. 매일 맛있는 거 먹어. 할아버지는 계속 울었습니다. 한참 후 할아버지가 일어났습니다. 수진이가 할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가 용서하셨을 거예요. 그럴까? 네, 분명히요. 수진이는 확신했습니다. 엄마의 편지가 증명하니까 차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는 계속 창밖을 보았습니다. 뭔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석 달 후,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할아버지의 병은 깊어졌습니다. 이제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길어야 한 달입니다. 수진이는 매일 할아버지 옆에 있었습니다. 민준이와 지훈이도. 할아버지, 물 드릴까요? 고맙구나.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할아버지, 아프세요?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너희가 있어서 안 아파. 할아버지는 새 손자를 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정말 행복했단다. 할아버지, 너희를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할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수진이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우리도 행복해요. 그래, 다행이다. 할아버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은혜야, 아빠가 간다. 이제 아빠가 너한테 간다. 할아버지의 숨이 느려졌습니다. 할아버지, 수진이가 불렀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지막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장례식장,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재벌 회장의 장례식이었으니까. 하지만 가장 슬퍼한 건 새 손자였습니다. 할아버지, 수진이는 영정 사진을 보며 울었습니다. 고마워요. 우리 찾아주셔서. 민준이와 지훈이도 울었습니다. 3일장, 장례를 치렀습니다. 할아버지는 엄마 옆에 묻혔습니다. 딸 옆에, 이제 엄마랑 같이 계시네.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응, 할아버지가 원하시던 거야. 수진이가 대답했습니다. 1년 후, 수진이는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경영학과, 할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기 위해서 민준이는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승마 선수로 활동 중이었습니다. 지훈이는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영재학교에 합격했습니다. 셋은 여전히 펜트하우스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매주 일요일 은혜네 국수에 갔습니다. 할머니의 국수를 먹으러. 할머니, 국수 3그릇이요. 지훈이가 주문했습니다. 알았어. 할머니는 여전히 건강하셨습니다. 국수가 나왔습니다. 셋은 먹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이 맛이야. 민준이가 웃었습니다. 수진이는 국물을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1년 전, 이 자리에서 울면서 국수를 먹었을 때, 2만 원밖에 없었을 때, 앞날이 막막했을 때, 그리고 갑자기 벤츠가 왔을 때, 모든 게 꿈 같았습니다. 하지만 꿈이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엄마가 남긴 사랑이었습니다. 누나, 민준이가 불렀습니다. 응? 우리 정말 행복하지? 응, 정말 행복해. 수진이는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햇살. 수진이는 하늘을 보았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수진이는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잘 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늘은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마치 엄마와 할아버지가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는 다시 국수를 먹었습니다. 따뜻한 국물, 따뜻한 마음. 이제 수진이는 알았습니다. 진짜 부자가 뭔지, 돈이 많은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것. 그게 진짜 부자였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셋은 그렇게 국수를 먹었습니다. 행복한 얼굴로. 그리고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새로운 내일을 향해 희망을 안고 사랑을 품고